저번 시간에 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장의 중요성을 잠깐 언급하였었습니다. 오늘은 왜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고 장 건강을 책임지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장이라고 말을 하면 대장과 소장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 장기의 역할은 다르지만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똑같거든요. 우선 도대체 왜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주신경으로 연결된 뇌와 장. 미주신경은 다른 제 영상에서 강조했듯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회복 모드를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신경인데요. 몸에 좋은 것을 아무리 먹어도 제대로 쉬면서 자가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조종사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러한 미주신경이 뇌와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랍진 않아요. 하지만 장과도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은 미주신경과 직결됩니다. 이는 장 뇌축이라고도 불리는 뇌와 장의 긴밀한 연결성을 보여주는 한 예시죠. 두 번째, 세로토닌의 주 생성원인 장. 사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기억을 토대로 그것을 갖고 있는 감정을 불러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러한 기분은 생리학적으로 호르몬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로토닌은 직접적으로 기분과 정서를 조절하며 그 외에도 수면, 각성 상태, 식욕, 장 운동성을 조절합니다. 기분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세 번째, 장내 독립신경계 보유. 신경계를 보유하는 장기가 장뿐만은 아닙니다. 심장도 자체적인 신경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장신경계라고 따로 명칭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약 1억 개의 뉴런을 보유하고 다른 장기, 특히 뇌와 독립적으로 소화 분비 운동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뇌는 우리 몸의 CPU 같은 곳이므로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뇌에 직접적인 통제 없이도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특별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장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장 건강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를 암시합니다.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앞서 설명한 내용과 겹치지만 더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면역력의 70에서 80%를 담당하고 영양분 흡수와 소화 기능을 담당하죠. 호르몬과 정신 건강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해요. 면역력의 70% 이상을 담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역할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장 때문에 병을 막을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음을 의미하니까요. 우리는 항상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면역력 덕분에 그 병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장 건강을 우리의 우선순위 맨 위로 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인에게 맞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나간 과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어디가 안 좋네? 라는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건강검진이라는 한국의 아주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프리퀀시 테라피라는 방법으로 제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게 가장 큰 문제가 헤모글로빈, 즉 혈액 쪽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철분제를 먹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 문제의 원인이 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현대인들 대부분이 장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위염, 쓸개, 십이지장 등의 문제가 눈에 띄었고 이런 장의 문제가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장에 해로운 것들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담배는 원래 하지 않았지만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반 음식은 그래도 필요할 땐 먹곤 하였는데 최대한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귀찮다고 사 먹었던 반찬에 들어가 있는 당은 제가 생각도 해보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잘 관찰하고 연결시켜 보시길 추천드려요. 당연히 가공식품은 몸에 좋지 않으니 최대한 먹지 않고요. 둘째, 장 건강에 도움되는 식단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식단을 짜는 것은 개인의 상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정희원님이 지은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단순히 채식 위주의 습관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얼마나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도 공통적으로 몸에 좋은 습관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몇 끼 포함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었어요. 발효식품도 먹으면 좋긴 한데 그것은 어떤 음식과 먹는지 그리고 언제 먹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셋째,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이유는 장내 미생물, 그중 유익균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내 유익균 생성을 위해서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유익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미생물을 입으로 투입을 해도 살 수 없으면 무의미하니까요. 그것의 제일 중요한 척도는 장내 산성도라는 것을 알아냈고 환경 개선에는 미네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칼륨, 칼슘, 아연 같은 미네랄이 장에 도움이 되는데 액체로 되어 있는 형태가 더 흡수를 잘 시켜준다는 결과를 보았어요. 몸에 흡수가 더 잘 되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운동이라고 하면 뭔가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한 강도가 아니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저도 깨작깨작 할 거면 하지 말자는 주의였는데 그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작은 코어의 움직임이 장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개선을 시도해 나가고 있어요. 구체적인 결과 관련돼서는 3개월 뒤쯤에 다시 영상으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여러분만의 몸 관리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단 장뿐 아니라 어떤 장기든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는 어떤 상황에서든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의 정의원님이 말씀하셨듯 우리 몸의 상태는 모두 달라서 하나의 해답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겐 채식이 좋을 수 있지만 근력이 부족한 어르신께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요즘 특히나 건강 관련 많은 정보가 올라오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그들의 몸과 좀 다르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건강한 습관을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